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계 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 시간으로 제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업계 고교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를 진행을 했는데요. 농업계 고교생들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을 어떻게 보내야지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화된 학습 과정과 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어떤 채용 트렌드에서 어떤 것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고용 증감률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함께 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쉬운 말로는 고용률이 감소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진입 자체가 좀 힘든 상황에서도 신입사원을 뽑는다, 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경력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추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선호하냐면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신규 채용 시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력직을 채용할 때 선호 요건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동종업계, 산업이 아니라 직무예요. 업무의 고유성을 살려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업무 내용이죠. 그 부분에 맞추어서 같은 직무에 관련된 근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경력, 동일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라고 하면 좀 성실성 이런 걸 보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직무하고 관련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 어느 정도 직무에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트렌드에서 우리 농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하나요? 다른 산업 분야가 고용률이 증대되지 않고 감소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농림업 쪽의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배경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유기농 재배, 이 특성화된 사업 분야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기농, 또 무농약, 저농약, 저탄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웰빙 바람과 맞추어서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사업 분야에 뭐 재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팜, 팜테크, 또 유통과 판매, 모든 과정들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농업계의 전문가인 우리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또한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학위를 다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관련된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농업계의 어떤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좋은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귀농 귀촌이 많이 증가가 됐죠. 또한 농촌 활성화가 되고 청년 창업농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시는 정책과 제도가 있고요. 지자체별로도 정책과 제도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농업 분야의 취업자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한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종사자가 많이 증가가 됐죠. 스마트팜, 팜테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농업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농업계 전공자, 우리 학생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청년 창업론도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및 6차 산업을 이끌 핵심 역할 수행도 굉장히 많은, 지금 몇 배인가요? 6배 정도, 약 6배, 5배에서 6배 정도 늘어날 전망으로 본다라고 하죠. 또 농고, 농대 졸업생의 취창업률이 10%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고용률이 3% 이상 하락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예 농업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 농업계 관련된 학과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업에 관련된 어떤 기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파이팅 하셔서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우리 농업계 전공을 살리셔서 성공 취업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스펙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요. 기업에선 이런 사람을 원해.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먼저 학벌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토익, 자격증, 인재상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편입학원을 다녀서라도 학벌을 세탁을 해야겠다 라든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혹은 학점이라든가 토익은 무조건 점수가 좋아야 한다. 혹은 자격증은 특이한 걸 따야겠다. 혹은 인재상은 나의 어떤 강점만 어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함보다는 기업에서 원하시는 스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벌 세탁이라든가 편입이라든가 대학원 진학은 오히려 취업을 꺼려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점은 성실성을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학점 관리를 하느라고 다른 경험들을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취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만 맞추면 됩니다 라고 인사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직무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토익 점수는 또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 실제로 토익보다는 회화를 더 많이 쓰는데 우리 회사는 회화 능력이 더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야지 본인의 강점만 어필하는 부분은 별로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의 스펙과 회사에서 생각하는 취업의 스펙은 이렇게 다릅니다. 취업준비생은 스펙이 영향을 준다. 100명 중에 97명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도전정신, 열정, 오히려 자세나 태도가 좋은 사람, 내가 이 직무를 꼭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꾸준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내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성과 지향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더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기업에서 보는 기준으로는요, 최고의 인재보다는 우리 기업의 최적인 인재를 선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본다라고 하시면요. 1학년은 진로를 탐색하시고요. 2학년은 진로 설계하시고 3학년은 직무 역량 강화하시고요. 구직 기술을 4학년에는 함양하십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는 학점 관리하시고요. 또 직업 기초 역량,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공통적인 외국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전공이 시작되는 2학년 때부터는 진로 설계라든가 직무 탐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외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고요. 1학년 때부터 쭉 이어오셨던 성적관리라든가 또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고유의 직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직무를 선택을 하셔서 관련된 구직 정보를 탐색하시고 해외 연수나 공모전이라든가 또 자격증 취득에 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인턴십이라든가 4학년 때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하셔서 상하반기 공채 또한 수시나 상시 채용에 지원하셔서 합격을
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1학년 때는요, 학교 생활이라든가 외국어 자격증, 경험, 경력 개발의 주안점을 이렇게 잡고 가실 수도 있어요. 진로 탐색하시고요. 어학시험 준비하시고요. 기초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하실 수 있고요. 봉사활동 및 학과활동들 하실 수 있고요. 진로와 전공을 탐색하시면 정보를 수집하시는 과정을 가지실 수 있고요. 2학년 때는 진로 설정 과정이에요. 장기적으로 어학시험에 응시를 하시고요. 또 자격증 취득, 모스라든가 OA 관련된 부분, 또 전공에 관련된 필수적인 자격증들을 미리 따놓으시면 좋겠죠. 그 외에 교내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해외도 괜찮고 국내도 좋죠. 교내 그룹 스터디라든가 공모전 같은 경우, 또 인턴십 가능한지를 알아봐서 2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서 3학년 때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3학년 때 같은 경우에 역량개발 과정입니다. 이 역량은 직무 역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직무,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실까를 고민하셔서 추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특히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에 뭘까요? 직무하고 관련성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혹은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외의 그룹 스터디라든가 공모전, 직무 관련 인턴십 같은 것들 참가할 수 있고요. 희망 직무나 입사 기업에 관련된 멘토들을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력 완성 과정입니다. 영어 면접 및 심화 과정, 면접에 관련된 부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이전에 뭘 또 준비해야 될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를 완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가 직무와 관련된 최종적인 경험이나 경력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입니다. 졸업 이후에는요, 취업을 하시거나 취업 이후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이나 교육을 관련된 취업 상담도 진행하시면서 쭉 커리어를 쌓아가시면 됩니다. 교내 대외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내 대외 활동에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이트들이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 코피온, 굿네이버스, 그 다음에 한국헤비타트,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한국재능기부봉사단, 싱굿, 캠퍼스,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교내외 활동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검색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직업 및 직장체험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턴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청년 강소기업 체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이제 예시로 한 가지 보여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턴십을 서칭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인턴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 해외 인턴 서비스 사이트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격증, 자격 및 직업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정보 검색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시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직업능력개발 정보 검색은 HRDNet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직무라든가 자격, 또 직업훈련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 제도, 창업넷이 있고요. 또 저희 청년 두드림센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국가 제도나 정책,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 제도나 정책,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용에 관련돼서 우리가 취업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5대 채용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인, 자코리아, 워크넷, 커리어, 인크루트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시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 공고들을 다 합쳐놓은 게 바로 청년 두드림센터 카페에 있는 구인 공고입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요 5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외에도 기타 직종별 취업 정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사이트들 예시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기타 취업 정보 사이트들을 보시면서 민간 취업 포털, 또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기관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청년 두드림센터 저희 카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200에서 300개 정도의 채용 공고가 올라갈 정도로 우리 농업계에 관련된 채용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5대 채용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요만큼 보이시죠?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런 참고 자료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의 기관들에서 위의 자료들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농업계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스펙이 필요하다라는 시대는 이젠 지났습니다. 직무의 중심으로 직무에 중점을 두어서 꼭 필요한 자격 한두 가지 혹은 강력한 나만의 직무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취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힘내시고요. 우리 학생들 취업하실 때까지 청년 두드림센터가 함께 할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컨설팅도 받으시고 많은 자료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